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2차 전지 2기업 8월 세계 1위 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 딱 알려드리니까 2차 전지 2기업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8,3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2차 전지 2기업 8월 세계 1위 됩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10배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에코프로 BM도 올라가고 있고요. 수익률 1000% 에코프로 황제주 대간식 2차 전지 나홀로 질주 중입니다. 에코프로가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관련 호재가 예고된 데다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단숨에 11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만 얼마를 유지를 하고 있죠. 코스닥 시장에 황제주가 등장한 것은 2007년 9월 7일 동일 청강이 110만 2,800원을 기록한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제외 코스닥에서만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 나온 게 16년 만에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삼성전자 말고는 거의 기억이 없는 수준인데 그걸 지금 에코프로가 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합산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는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에코프로 안에 에코프로 BM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개가 상장돼서 지금 두 개가 시가총액 따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60조 원대로 48조 원대 삼성 SDI, LG화학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거의 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상반기에는 수주 모멘텀이 양극재 위주였다면 하반기에는 양극재뿐 아니라 분리막이라든가 많은 소재들이 본격 계약이 체결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시작으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황제주로서 10배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만 그러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도 그러고 있냐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양도 20배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2차 전지 테마 무섭네 금양 주가도 20배 급등을 했습니다. 금양이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고 1년 만에 무려 2000%, 그러니까 20배가량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이게 정말 기업이 좋다고 해도 20배씩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금양은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체로 고무, 합성수지 발포 및 발포제, 유관제품 관련 매출이 99%.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그냥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는 매출이 없죠. 2차 전지 소재, 원통형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 등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뭐다?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무려 20배가량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난 2022년 상반기에 원통형 리튬 2차 전지 개발을 완료해 양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10배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금양도 20배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이렇게나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자동차 수출입니다. 한국 전기차 잘 나가네.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357억 달러 역대 최고 규모다라고 하는데 흔들리는 반도체를 대신해 수출 버팀목으로 등극한 자동차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36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차 포함해서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한 35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 최고 기록인 2014년,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이죠. 상반기 수출액 252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사실상 10년 동안 한 번도 갱신을 못했다는 것도 웃긴데 상반기 수출액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 정도로 차가 많이 팔렸다는 건데 아니, 이 중에 전기차가 몇 대 팔렸길래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38만 5천 대로 수출창 4대 중 1대는 친환경차다. 그러니까 25% 수준으로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10대 중 1대였다면 지금 4대 중 1대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해외로 수출이 나가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만 우리가 납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슈도 있죠. 누가?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겠다라는 이슈를 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근데 플러스로 생산량 확대 언급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독일 최대 전기차 공장 노리는 테슬라입니다. 생산량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공장이 그냥 동네에서 작은 공장이면 인정하는데 테슬라의 공장은 우리가 뭐라 부르죠? 기가 팩토리라 부르죠.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생산량을 2배나 늘리겠다 얘기하는 거죠. 안 그래도 많은 생산량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유럽 생산 기지인 독일 공장의 생산 규모를 2배 확장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외곽에 있는 기가팩토리의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내용의 부지 사용 확장 신청서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 목표, 전망, 기대 이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나 확장할래. 나 더 쓸래.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정사실화예요. 허락만 해주면. 테슬라는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지금의 연간 최대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리고 배터리 생산량도 50기가와트시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수준이냐. 이게 유럽에서 가장 큰 공장이 어디냐면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실행되면 연간 생산 능력 80만 대인 폭스바겐의 볼프스부르크 독일의 공장을 제치고 독일에서 가장 큰 전기차 공장이 테슬라 공장이 될 거다. 그 정도로 테슬라가 진심이고 이게 사실상 전기차 공장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 더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따른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움직이고 상승세가 나아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뿐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SK온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주가 엄청나요. 몇 대? 기가와트시로 얘기할 게 아니라 총 2천만 대 정도의 배터리 수주를 확보를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온이 지난해 말 기준 2059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수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59기가와트시 배터리 수주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SK온의 주력 제품, 그러니까 F150 포드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105kWh 배터리입니다. 이 105kWh 배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F150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준으로 우리가 한번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고성능 전기차 약 2천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 이미 수주를
받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2천만 대면 1년에 200만 대씩만 해도 10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생산만 해도 사실상 매출이 계속 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앞으로 수주를 더 받겠죠? 그럼 10년, 20년, 30년은 문제가 없을 거다 볼 수 있는 건데, 미국 켄터키와 테네시에는 포드와 합작한, 그러니까 F150 이 105kW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블루오벌 SK 공장을 연간 생산 능력 129GWh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년에 얼마라고? 129GWh입니다. 근데 지금 수주가 얼마라고? 2059GWh.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대충 때려 보면은 한 20년 아니어도 한 15년 동안 열심히 굴려야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수주를 많이 받은 상태고, 전기차 생산량 폭증에 따라 2차 전지 수주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에 뭐 포스코 홀딩스 등등등 관련주들이 우상향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보다 배터리를 만드는데 공장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사람도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당장 몇 명 필요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명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부족한 게 몇 명이냐면 당장 4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가 대학 해외로 뛰고 있어요. 지원 좀 해라. 뭐 사실상 당연히 아무나 뽑지 않겠죠. 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국내 배터리 3사의 인재 유치전이 치열해지며 배터리 산업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는데 핵심 인재 구인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없다라는 거죠. 인재를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수준이다. SK온은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원, 한양대, 성균관대 등 대학교만 봐도 쉽지 않은 대학교들이죠. 4개 대학과 협력해 배터리 계약학과를 신설해 인재 양성에 총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키워서 내 입맛에 맞게 우리 회사에 취업을 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취업 연계 학과인 거예요. 그럼 이 학과는 어떻게 보면 취업이 거의 확정돼 있는, 이 학과 나온 애들은 SK온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과가 제일 좋은 학과가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건데, SK온도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서로 어떻게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는 학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SK온 관계자는 2021년 말 1,500명 수준이었던 직원 수가 지난해 2배로 늘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생산량, 공장 개수, 할 일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원 수가. 근데도 부족하다. 인원을 2배씩이나 늘렸음에도 아직도 부족하다. 한국배터리 산업협회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14%로, 그러니까 2021년 말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1년 반 전에 4천 명이 부족한 거예요. 1년 반 전에. 그럼 지금은 공장이 더 지어지고 배터리가 더 만들어지고 전기차가 더 많아졌는데 4천 명이 아니겠죠. 지금은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6천 명 정도는 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인력도 부족하구나. 그 정도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이 살짝 과부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이 당연히 주가, 시장 흐름에도 끼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굳이 이렇게 한국 배터리, 한국 양극재, 한국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에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자체로는 이슈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단 전기차 내년부터 보조금 줄어든다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IR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게 뭡니까? 중국에서 만든 소재,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 달고 있는 전기차,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아니야? 그럼 너네 보조금 안 줘. 이게 IRA예요. 자기네 자국의 전기차 또는 공장을 키우고 일자리를 키우고 중국을 좀 배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거죠. 그게 IRA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IRA 비슷한 거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부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 중국 거 썼어? 너네 안 줘.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은연적으로 중국 거는 지원금을 못 받게끔 만드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하는 거죠.
최근 중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가 속속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세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데 왜 중국 자동차가 도움이 되는 일에 내 세금을 써야 돼?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 낸 거니까 한국 사람 지원하는 데만 쓰자. 그래서 중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틀린 말이 아니면서도 그러면은 한국에서 중국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짓는다? 그럼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또 말이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중국 차에다가 우리가 세금 지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거를 그럼 주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싸우자는 소리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에너지 밀도 1리터당 400와트시 미만인 LFP 배터리를 장착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이 LFP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 특징이 뭐냐면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다는 거는 같은 배터리 양 안에서도 LFP는 힘이 약하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쌉니다. 그래서 중국 차가 조금 싸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LFP 배터리를 중국에 쓴다라는 기준 하에 우리는 밀도가 좀 낮은 차는 보조금을 안 주고 밀도가 높은 차는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한국 차 또는 한국에서 쓰는 배터리는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산 전기버스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합니다. 3원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이 밀도가 낮은 거면 3원계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LFP 쓰면 보조금을 안 주고 NCM 쓰면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을 좀 밀어주는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 쪽에 수혜라든가 이슈가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어떤 산업까지? 그래서 폐배터리까지도 성장이 나온다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당장이 아니에요. 2040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슈 받는 거예요. 워낙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자.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 폐배터리가 나올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왔을 때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규제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거죠. 그래서 2040년 폐기될 전기차가 4천만 대를 넘어서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260조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고요. 이게 나중에 600조 그 이상도 올라간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경우 2040년 600만 톤 이상의 리튬, 니켈 등 재활용 금속들이 채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처리 비용 등 편익 등을 고려해 세계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 관리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배터리를 쓸 것이며 어떻게 이걸 재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정할 것인지 전 세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막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 안전 위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폐배터리 가지고 있다 터지면 어떡해. 그 안전 기준도 있어야겠죠. 향후 각국의 폐배터리 관리 관련 법규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성장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양극재 고점이에요. 음극재 고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 폐배터리 이미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덜 올라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독점적인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LG 에너지 솔루션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제가 하나 공개하려고 하고요. 그 기업은 어디냐? 바로 테이펙스란 기업입니다. 테이펙스는 국내 유일 2차전지 전용 테이프 생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에 소재로 사용되는 테이프를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인데 이 테이프는 테이펙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이 당연히 나오겠죠. 독점이니까.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테이펙스고요. 바닥이 있죠. 누가 봐도 바닥이 있습니다.
이게 이슈에 비해서 바닥에 있어요, 주가가.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저가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반도체 이슈도 있고요. 이게 디스플레이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슈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이 테이펙스, 2차 전지 테이프 관련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실 수 있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뭐 아니면은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요.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하지 마라.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무료로 아까 전 얘기한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 적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전기차,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료집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그리고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20일, 19일, 18일, 17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 이슈 정리 다 해드리니까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클린룸이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